취직을 해야 되는데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당합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투자를 좀 받고 싶은데 이 아이템 뭐냐고, 처음 봤다고, 그리고 당신 유명하지 않다고 또 퇴짜를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자존심 상하고 자괴감 들고 이런 상처가 다 있는데요. 그 상처가 우리를 거절한 사람들 후회하게 만들 커다란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안 믿어지시죠?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거짓말 아닙니다. 전 세계 영화인들이 모였습니다. 500편의 AI 영화가 출품됐고 그 중에서 단 10편만이 경쟁 부분에 올랐습니다. 헐리우드 프로덕션에서 당연히 왔고요. 천재 개발자들의 첨단 기술 실험작들이 출품이 됐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경쟁 속에서 단 5일 만에 만든 3분짜리 호박밭 공포 영화가 모든 걸 뒤집어 놨습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반지의 제왕 만든 사람? 해리포터? 아닙니다. 만든 사람이 유명 감독도 천재 개발자도 아니었습니다. 중앙대 영화학과를 졸업했는데요. 물론 그 전에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해외 영화제 상영도 경험을 했지만 상업 영화 감독으로는 기회가 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만든 그 전설의 시각효과 거장이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AI 기술을 넘어선 독창적인 구도와 스토리텔링. 진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아날로그 AI 최하나가 박수를 보냅니다. 도대체 이 무명 감독의 손에 쥔 거, 그리고 마음속에 있었던 건 어떤 걸까요? 어떤 게 이렇게 세계인의 가슴속에 심장을 톡 건드렸을까요? 좀 통쾌한데요. 챗GPT 프롬프트, 제미나이, 비오3? 아닙니다. 원인은 수많은 거절 속에 자신만이 갖고 있던 열정, 스토리텔링, 그 응집력의 폭발이었습니다. 팩트 체크를 좀 해볼게요. 2024년 2월 29일 제1회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가 열렸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500여 편이 넘는 작품들이 출품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국의 권한슬 감독의 원모 펌킨이 대상과 관객상을 동시에 차지했습니다. 물론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권 감독이 중앙대 영화학과 출신입니다. 영화제 수상 경력도 있고 해외 영화제 상영도 경험을 해서 이 정도면 훌륭한 커리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상업 영화 감독 쉽게 문이 열리지 않죠. 거대 자본들, 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신인 감독들한테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경력이 그 2022년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창작 지원 사업에 마법소녀 신나라라는 프로젝트가 선정이 됐었네요. 근데 이제 권 감독이 거기서 나아가서 이 시나리오를 8부작 드라마로 만들고 싶어서 여러 제작사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예상대로 돌아온 건 신인 감독한테 제작비가 많이 드는 판타지를 맡기긴 어렵다, 이런 거절을 계속해서 당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오늘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없었겠죠.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작비에 구애받지 않고 영화를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2023년 4월경에 생성형 AI 기술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2023년이면 아마 그때 챗GPT 일부만 쓰고 있었을 때거든요. 뭐야 이게, 이런 반응이었을 텐데 당연히 그때 만들었던 영상 보면 굉장히 도저히 못 볼 수준의 좀 조악한 영상이었죠. 근데 이 권 감독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생각하고 이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사람이죠. 이거 쉽게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2024년 2월에 제작 기간 단 5일입니다. 아니 50일 정도에 만들었다고 해도 이 사람 천재 아니야 했을 텐데 단 5일. 보나마나 잠도 안 자고 밥은 안 먹었겠죠? 200살 넘게 장수하는 한국 노부부의 비밀을 담은 3분짜리 미스터리 공포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영화의 모든 장면과 음성은 실사 촬영과 CG 보정이 없는 순수 생성형 AI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반지의 제왕과 호빗 시리즈 보셨어요, 여러분? 이 시각 효과 아직도 요즘 봐도 진짜 대단하다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유명한 웨타 워크숍의 CEO, 심사위원이었던 리차드 테일러가 이 작품을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죠. 뭐 AI가 다 해준 거, AI 요즘 툴로는 뭐 이게 뭐 대단한 일이야? 할 수 있죠. 그냥 버튼 몇 번 누르면 되는 일 아니야? 아니죠. AI로 영상을 만들어 본 분들, 그것도 제대로 만들어 본 분들은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실 겁니다. 권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문자, 그러니까 시나리오죠. 시나리오를 비주얼로 탄생시키는 게 AI 연출의 관건이었다. AI는 제가 기대했던 상상 이상의 세계를 보여줬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버릴 것인지는 여전히 감독의 몫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AI 도구의 그 툴, 요즘은요, 예전만 해도 한 몇 달에 한 번씩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 같은데, 조금 과장을 하면 거의 일주일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저만 해도 작년 한 하반기? 그때 여러 가지 AI 툴을 써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만들었던 그 영상 지금 보면 못 봅니다. 너무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만드니까요. 이게 독창적이거나 신선하거나 이런 느낌을 주는 AI 영상이 굉장히 점점 드물어요. 아이러니죠? 기술은 계속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되고 진짜 버튼 몇 번만 똑똑똑똑 누르면 한 편이 뚝딱 만들어지는데 그 영상의 수준은 점점 퇴보합니다. 그래서 이 권 감독이 AI로 구현해낸 호박밭 노부부의 이야기는 이걸 단순히 기술로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500편이 넘는 영화들 중에서 선택이 됐을까요? 바로 10년 넘게 계속해서 시나리오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시나리오로 메이저 제작사, 기획사 문을 두드린 경험, 그리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거절당했던 경험,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어요. 지금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1년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0년 동안 이 상처받은 그 마음이 곱게 열정으로 승화한 거죠. 다시는 세상이랑 타협 안 해. 니네 다 꼴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그래? 계속해서 거절을 해? 그럼 AI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의 전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정말로 영상 쪽, 미디어 쪽, 요즘 AI 때문에 난립니다. 그런데 기술만이 결코 영상의 본질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기술이 보편화될수록 인간의 내면은 비싸집니다. AI 툴, 이제 누구나 쓸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구독료는 내야 되죠. 저도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한데, 이 툴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막 구독하다 보니까 지금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걸 좀 정리를 해야겠다. 지금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워낙 기술들이 보편화됐잖아요. 뭐 쓰세요? 제미나이, 챗GPT, 그록, 클로드, 젠스파크, 지금 생각만 해도 막 끝이 없이 떠오르는데요. 자, 그래서 기술은 누구나 사용 그 방법만 익히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통찰을 집어넣고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기술을 이용해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제가 아날로그 AI를 시작한 이유인데요. 스토리텔링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기술이 평준화될수록 나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권 감독의 무기는 프롬프트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에 쌓인 거절의 기록, 그 경험, 이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응집력이 무기였죠. 우리가 겪은 실패, 바닥을 쳐본 그 경험이 이제 AI 시대는 가장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자원입니다.
둘째, AI가 발전할수록 취향은 권력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제 주변에 부자들 많거든요. 그중에 또 한 분이 떠오르네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니까. 부동산을 엄청나게 갖고 계신 분이에요. 취미가 건물 사는 거. 처음에는 그분 진짜 부러웠거든요. 아, 이번에 강남에 또 하나 샀어. 좋겠다. 와, 부럽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으로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건물은 계속 사는데 그 안에 채워놓는 게 그냥 임대예요. 저도 이제 진짜 부자가 되면 그분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음악도 흐르고 좀 그림도 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 있어서 이 건물에 어떤 취향이 담긴 그런 건물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건물.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두가 카메라를 들고 영화를 찍지만 봉준호, 박찬욱 감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AI라는 도구를 갖고 있더라도 연출력과 기획력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아, 이건 정말 제가 34년 동안 봤죠. 아나운서가 천차만별인 것처럼 정말 PD, 작가 천차만별이죠. 신기하죠? 네, 같은 아이템인데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취향의 권력이 된다. 특급 공감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는 디테일하게 건감독 얘기예요. 이미지를 쓰지 않고 대략적으로 작성해서 비주얼을 많이 뽑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그런데 AI가 예상하지 못한 기대 이상의 비주얼을 보여줬다. 이거 제가 요즘 만들고 있잖아요. 진짜로 처음에는 정말 자세하게 막 영문으로 프롬프트 만들어서 막 이렇게 자세하게 쓰면 잘 알아듣겠지? 챗GPT, 제미나이가 잘 알아듣겠지? 했는데 하면 할수록 거기에 빠져서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 권감독처럼 그 자세한 프롬프트보다 전체를 관조하는 내가 이 툴 AI를 시켜서 뭘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취향, 통찰, 자기만의 얘기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도구가 쉬워질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권감독이 영화를 전공하고 감독 데뷔를 준비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 영화라면 영화의 본질, 글이라면 글의 본질, 비즈니스라면 비즈니스의 본질. 그래서요, 이 권감독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상 받기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 선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료들도 있고. 너 도대체 AI로 뭘 한다는 거야? 이렇게 많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AI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니까 다 주위에 아나운서가 왜? AI 왜 배워? 아직까지도 약간 그런 삐딱한 시선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권감독도 처음에는 그렇게 AI로 뭘 만들어? 이랬던 사람들이 요즘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었어? 어떻게 우리 뭐 배워야 돼?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거죠.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상처를 무기로 바꿀 수 있는 도구입니다. 기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무명의 감독이었던 권감독도 해냈습니다. 저도 하잖아요, 여러분. 34년간 레거시 미디어에서 아나운서로 일했던 저도 지금 AI를 공부하면서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사람을 대했던 그 안에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 상처, 기쁨, 아픔 이런 것들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죠, 내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거절당했던 그 기억을 가만히 끄집어내서 일단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그게 어떻게 자산이 될 수 있는지 앞으로도 아날로그 AI와 함께 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스토리텔링을 끄집어내 봐요.